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 속에 국회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서울과 광주에서 기념행사가 열려 86년 전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정부의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곳곳에서 야적 시위에 나섰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공공비 축미 수매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논란 속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훗날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해집니다. 국정화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 학계 등에서는 규탄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대책위원회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교육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 교육감은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로의 획일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독재로의 회개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우리 사회를 온통 정치 이념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며 검정교과서 집필자인 주진우 교수는 현 정부가 검정에 통과시킨 역사교과서를 좌편향됐으니 국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메카시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검인정 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에 실패한 것이죠. 좀 더 솔직해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좌편향 역사교육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홍구 교수도 국정교과서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등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광주 지역 현안 사업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살려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와 부처 간 예산심사를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다급해진 건 광주시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과 국제수영대회, 경전선 전초라 등 지역의 미래와 위상을 담보할 사업들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국회 예산심의에서 부활시킨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대치로 심의 시기를 놓칠 땐 최악의 경우 정부 안대로 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광주 지역 공약사업 예산 반영률은 고작 5.7%. 14개 사업에 4조 7,300억 원을 약속해놓고도 현재까지 2,700억 원만 반영됐고 6개 사업은 아예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후보 시절 약속한 지역 공약 사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도 밝히는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버거운 지역 예산 확보가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강경대치란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86년 전 오늘은 일제 탄압에 맞서서 광주에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나섰던 날입니다. 광주와 서울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6년 전 오늘 광주에서 울려 퍼진 학생들의 만세 삼창을 시민들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광주 1구와 전남여고 후배들이 모여 그날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일제에 항거한 그런 민족 정신을 우리가 고양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서울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위나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항일 독립운동은 계속됐고 전국적으로 200여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항일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역사적 의의나 규모 면에서 3.1운동과 나란히 하는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86년 전에 오늘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일 독립운동으로서 지난 2006년 학생 독립운동이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일이 되면서 서울과 광주 등 16개 지역을 돌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윤장현 시장과 장희국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려 일제와 맞서 싸운 당시 학생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이 80년을 이어가며 계승 발전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친일파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의 명칭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1년 전 이맘때쯤 시작됐는데요.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백일초등학교입니다. 백일이라는 학교명이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부터 개명 작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공모를 거쳐 예향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학교명에 학생 독립운동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9월 교명 변경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우리는 빠지고 한번 그 교명 개명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자. 학교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서 근처 현수막과 안내 게시판 등에도 백일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바뀐 거라고는 도로 이름이 백일로에서 학생 독립로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근처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공원의 명칭도 그대로 백일공원입니다. 친일파 이름을 따가지고 된 것인데 그것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왜 이걸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지 이건 조속히 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86도를 맞게 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친일파 김백일의 흔적은 여전히 광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집단 수은 중독 사태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따르면 남영전구 설비 철거 현장에서 일했던 45살 김모 씨 등 2명이 정상인보다 5배가량 높은 수은이 검출돼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수은 중독 산재 신청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고 조만간 근로자 6명이 추가로 산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해서 광주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롯데쇼핑과 광주시가 맺은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자치부에 의뢰한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약 해지와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은 승인받은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함으로써 지난 3년 동안 27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료 지급을 미뤄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분 개최권료 300만 달러를 9월 말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올해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제수영연맹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회를 반납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정부에 반영되지 않은 수영대회 예산을 국회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관과 재단 설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림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기념관이나 재단 설립은 의회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공감대를 쌓은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과 인천 등 타 지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관리비와 운영비 부담은 큰 반면 방문객은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쌀값이 유례없는 폭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쌀 야적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문윤철 기자입니다. 성난 농심을 담은 포대들이 장흥군청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돌입한 쌀 야적 시위는 전남에서는 영암과 해남, 담양 등 10여 곳에서 참여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 사태를 방치한 농정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정부 야적 재고미가 139만 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M&A 물량이 들어올 가 41만 톤. 이제 그런 속에서 밥살용까지 10만 톤 이상 이렇게 수입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거의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쌀에 비해 제값을 못 받는 전남 쌀은 무려 2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에 수확철인데도 거래마저 거의 끊긴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20만 톤 시장 격리 등의 조치는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쌀값 하락의 주범인 밥상용 쌀 수입 전면 중단과 공공비축미 100만 톤 확대, 대북쌀 보내기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내 쌀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들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마이스터고 신입생 경쟁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주 자동차 설비 공업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경쟁률은 3.42대 1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한국항만물류고와 완도수산고, 여수석유화학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4개 학교도 신입생 미달 학과 없이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개한 보건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여건과 보건의료 접근성, 건강 수준 등을 평가한 지수가 전남은 56.7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열악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 가운데 취약도가 높은 10개 자치단체 중에 신안과 완도, 진도 등 6곳이 포함됐고 대도시 중에는 광주 북구와 남구가 보건 취약 지역 10곳에 포함됐습니다. 올 가을 이후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모두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영암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반경 3km 안에 6건이 추가로 발생했고 광주와 담양의 전통시장 등에서 확인된 AI까지 포함해서 14건이 모두 광주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광주 전남의 오리농가 600여 곳에서 일제 소독과 검사를 추진하고 전남의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일제 입식과 출하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가 광주 진곡 산단에 들어섭니다. 오늘 기공식이 열린 현대자동차 데이터 센터는 글로벌 판매량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전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5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7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광주 데이터 센터가 그룹의 중앙전산센터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